예로부터 마늘은 집안의 보약이라 불려왔습니다.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도움. 어르신들께서 늘 그러시잖아요. 매일 하루 한 쪽씩 먹으면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그런데요, 요즘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이상하게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입이 쓰다며 나는 건강식 한다고 먹었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생마늘을 드시거나 마늘주를 마시거나 꿀마늘, 마늘장아찌 등을 계속 드시는 겁니다. 양 조절 없이요. 그 중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도 계셨어요. 화불량, 복통, 혈압이 들쭉날쭉,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고 먹는 이 보약 같은 마늘이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서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늘은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매일 먹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평소에 생마늘을 매일 드시거나 마늘을 건강 보조식품처럼 생각해 오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먹는 것, 그게 바로 노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처음 들으면 좀 의외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진료하면서 느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엔 나는 잘 먹고 있다. 나는 건강식 한다고 믿으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무리를 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데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도 말씀하세요. 마늘 매일 먹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잘 지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화끈거리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술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왜 간이 약해졌을까요? 조금 더 물어보면 아침마다 생마늘 2에서 3쪽씩 심지어는 통째로 씹어 드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보약처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하고 간을 덥게 만들며 울렁거림이나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죠. 마늘은 이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어르신 한 분, 평소에 혈압이 안정적이셨는데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은 평소처럼 드셨지만 그날 아침 집에서 만든 마늘 달인 물과 함께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마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약과의 시간 차이를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싹이 난 마늘이나 곰팡이가 핀 마늘 아깝다고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도 잘 압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음식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마늘이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에 큰 해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간염, 간 기능 저하,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늘,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리고 간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마늘과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이 너무 세게 작용하거나 반대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늘에서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핀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독소가 생겨서 간에 무리가 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이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 마늘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노후 건강은 좋은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마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다면 결국은 우리 몸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가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 매일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뭐가 문제예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쉽게 방심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도 예전처럼 정화하지 못하고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마늘이 오히려 내 몸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큰 병은 없는데 자꾸 뒤척이고 잠이 안 오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는 느낌. 그럴 땐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자주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60대 이상 남성 중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피곤이 쉽게 오고 짜증이 늘고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느끼셨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간이 더워지고 숙면이 어려워지고 호르몬 균형이 더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67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생마늘을 드셨는데 점점 잠이 안 오고 짜증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늘을 끊고 대신 흑마늘을 찐 것으로 바꾸셨더니 3주 만에 숙면이 오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치료 중인 분들, 마늘은 일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혈액 희석제와 함께 드실 경우 약효가 강해지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약 등 장기 복용약을 드시는 분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은 제대로 드셨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약과 마늘을 비슷한 시간에 드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장이 약하거나 자주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 마늘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소화가 어려운 당이 들어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어르신들이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부풀고 더부룩하고 밤에 복통이나 불면을 겪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괜히 마늘을 무서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 건강은 단순히 좋다는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알 때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수 비결, 진짜 장수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북한산 근처 오솔길에 낙엽이 떨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아침, 한 손에 따뜻한 마늘물을 들고 산책하시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 북한산 근처에 혼자 사시던 한석유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매우 꼼꼼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마늘 3쪽을 으깨어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곤 했죠. 간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에 따라 하셨답니다. 게다가 매일 김치, 마른 생선, 약술도 곁들여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자꾸 무겁고 잠이 안 오고 헷갈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고 나와 이웃이 와서 겨우 끄고 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저를 찾아왔고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았으며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2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마늘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어르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늘은 좋은데요. 간은 마치 냄비와 같아서 계속 센 불에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넘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요,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 걸 정확히 알고 꼭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2달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젠 마늘은 찐 걸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어요. 아침엔 삶은 계란에 미역 무침, 잠도 잘 자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요즘엔 며느리랑 같이 시장도 가요. 한석규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음식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에 맞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노후 건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장수 비결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어르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니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몇 가지 방법만 바꾸면 부담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위한 안전한 섭취법. 지금까지 마늘의 위험성에 대해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늘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저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여전히 귀한 음식입니다. 다만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만 조절해서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럼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생마늘이 안 좋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매일 생마늘을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은 유효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지만 위장을 자극하고 간에 열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극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마늘을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부담이 덜 가도록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찐 마늘,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자극이 덜합니다. 구운 마늘, 향도 좋고 단맛이 돌며 영양도 유지됩니다. 꿀마늘, 꿀에 숙성시켜 매운맛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특히 자주 기침하시거나 배가 찬 분들께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흑마늘, 블랙 갈릭입니다. 흑마늘은 자연 발효를 통해 만든 것으로 매운맛은 줄고 항산화 성분이 높아져서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한국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처럼 아침마다 흑마늘, 일쪽에서 이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잔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마늘은 하루에 1에서 2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이 매일 드시게 되면 몸이 점점 피로해지고 열이 쌓이며 잠도 얕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매일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찐 마늘, 구운 마늘, 꿀마늘을 우선으로 드세요.
흑마늘이나 발효된 마늘이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1에서 2쪽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 정보는 어르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몸에 맞는 식습관으로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지혜입니다. 음식은 잘 먹는 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마늘의 효과를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줄이고 찌거나 꿀에 재워 드신 것만으로도 수면이 깊어지고 더부룩함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기분까지 차분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합은 우리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으면 매워서 속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어울리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마늘과 찰떡궁합인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계란 달걀. 어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마늘 먹고 나면 몸이 뜨겁고 답답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계란, 특히 반숙 계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간에서 마늘 성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1개 플러스 찐 마늘 1쪽 이렇게만 드셔도 단백질 보충되고 몸이 따뜻해지며 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계란은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아 노후 지혜를 위한 훌륭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2번 흰쌀 생선. 도다리, 명태, 마늘과 생선은 궁합이 좋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작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다리, 명태 같은 흰쌀 생선은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쉬우며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 영하 3도 풍부합니다. 이런 생선을 쪄서 드실 때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 얇게 썬 것을 곁들여 보세요.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차거나 숙면이 어려운 분들께 일주일에 3번 이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부담 없이 속 편하고 몸 안에서 따뜻함이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해조류 미역, 다시마. 해조류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 얇게 썰어 넣으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간 기능은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해조류는 혈압 조절, 천연 요오드 보충에도 좋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마늘은 단독으로 먹으면 다소 강할 수 있지만 계란, 흰살, 생선, 해조류와 함께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보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장수 비결은 거창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내 몸에 맞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 작은 지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일 보관법에 대해서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늘처럼 강한 효능을 가진 식재료일수록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부엌에서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어쩌면 하나의 건강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싹이 난 마늘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싹이 났다는 건 이미 가벼운 분해 과정이 시작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간에 해로운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싹이 난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성분은 간 손상,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끝에 녹색 싹이 나 있거나 색이 변한 게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늘을 비닐봉지나 습한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마늘을 바구니에 담고 비닐 덮어서 곰팡이 안 생기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덮어두는 방식 때문에 마늘이 숨을 못 쉬고 안쪽부터 곰팡이 혹은 끈적이는 액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굳이 냉장고에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습기만 피하고 살짝 빛이 드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간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마늘을 미리 까서 절임으로 보관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꿀에 절인 마늘, 꿀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감기 예방과 면역 향상에 좋아요. 천연 간장에 절인 마늘, 간장 마늘, 국이나 나물 반찬에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위에도 덜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절이면 마늘이 가볍게 발효되어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속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노년기 건강에 딱 맞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마늘 하나, 참 흔한 식재료 같지만 어떻게 보관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 누구에게나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 내 나이에 맞는 음식을 제때 제대로 먹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후 건강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늘은 약이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다른 진실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약도 잘못 쓰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마늘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거나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간, 위장, 심장 등 몸 전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건강은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건 줄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절반은 이미 지킨 셈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가족, 친구 한 분이 떠오르셨나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면서도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잘 안 오는 분. 그렇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살짝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었다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읽고 있고 어르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시니어 건강 장수 비결 60대 이후의 편안한 식습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에 맞게 내 몸과 마음을 편안히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건강하시고 마음이 가벼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